고구려 수도로 알려진 압록강 지반시는 동천왕이 위나라 군사를 피해 도망갔던 고구려 최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광개토 대왕비가 서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를 찾기 위한 11번째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위치를 통해 부여의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이 지반시는 고구려의 중심지인 북경 북쪽에서 동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남옥저였습니다. 고구려는 245년 동천왕이 이곳까지 쫓겨와서 구사일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이 사건 이후로 그곳을 왕이 살아난 곳으로 신성시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반시에는 광개토 대왕비를 비롯한 고구려 무덤군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계에서는 지반시를 고구려 수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밝혔듯이 245년 왕기가 보낸 병사들이 동천왕을 쫓아 도착한 동쪽 끝은 이 삼국사기의 남옥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사와 양서에는 그곳이 숙신, 즉 음루 남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북옥저, 남옥저는 모두 숙신 남쪽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깎아 군공비를 새겼다고 하는데 현재 지반시 서북쪽 판성령이었음을 발굴된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반시가 옥저에서 천리 떨어지고 숙신의 남쪽에 있던 남옥저 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옥저, 동옥저에서 천리 떨어진 이 숙신의 음루, 숙신의 땅 남쪽에 관구검 기공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수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기공비는 이 고구려 수도였던 환도산에 불례성이라고 새겼던 이 모멸적인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성이라고 새겼던 이 세 글자와 달리 군공비를 세운 것이었고 이 환도산과는 다른, 즉 고구려 수도와는 다른 옥저에서 천리 떨어지고 숙신 남쪽으로 한참 내려간 고구려의 최변방지였던 것입니다. 현재 남옥저였던 지반시가 고구려 수도인 환도성으로 오인되고 있고 한중일 대부분 역사서에도 지반시가 고구려 초기 수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비를 깎은 곳이 바로 이 지반시였고 이 근처였습니다. 지반시였고 그 서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즉 현재 이쪽으로 서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북경시 일대가 바로 환도산, 즉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였음을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구려 수도에서 한참 떨어진 지반시에 유독 고구려 왕과 귀족의 무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입해서 수도까지 점령한 245년 이후 수도는 당시 북경입니다. 북경 북쪽 산지에 있었습니다. 한도산이 숭덕시 서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옥저에서도 천리 떨어진 남옥저, 즉 사실 이 동옥저에서 숙신까지가 천리고 숙신에서 숙신 남쪽에 북옥저가 있고 남옥저가 있는데 북옥저에서는 약 800리 떨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 남옥저가 지반시였는데요. 이 지반시는 고구려 왕을 비롯한 권세가들이 무덤을 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천왕이 위나라를 피해 끝까지 도망가 기사회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적대국이었던, 즉 고구려와 적대국이었던 선비족 정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고구려 최변방이기도 했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이전에 왕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2번이나 겪습니다. 246년에 서천왕릉은 모용외가 쳐들어왔을 때 파괴당했고 342년 모용의 아들 모용황은 이 고구건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까지 가져와 버립니다. 이에 이 고구건왕은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하고 끌려간 어머니를 되찾기 위해서 천여 가지나 되는 보물을 바치면서 이 모용왕이 갓 만들었던 신생국 전연에 신하라고 스스로를 칭하기까지 하면서 이 수모를 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한때 고구려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이 신생국 연나라의 왕이 신하를 자처하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온 굴욕은 고구려 왕실의 지울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이 고구려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해서 장례를 성대히 치른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요시했던 고구려에게 이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우리 현대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세기 말 상황을 전하는 삼국지를 보면은 고구려는 남녀가 결혼하면 곧바로 죽어서 입고 갈 수의를 미리 만들어 둔답니다. 그만큼 장례를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 잣나무를 그 주변에 벌려 심는다. 이렇게 이 고구려인들의 무덤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던 것이죠. 따라서 모용왕이 미천왕 시신을 가져갔을 때 신하로 자처하는 굴욕을 당한 뒤에 무덤을 최대한 고구려 동쪽 영토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구려 영역에 속했던 단단대령, 현재 그 요하 동쪽에 있는 높은 산맥인 이 천산산맥 동쪽 남옥저, 즉 현재 압록강 인근 지반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으로 이 압록강이죠. 압록강을 어렵게 거슬러 가야지 비로소 도착하는 외진 곳에 왕이나 귀족의 묘를 둔 것이죠. 이 고구려 귀족들이 금, 은, 재물을 모두 바친 묘지를 이 적국과 가깝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즉 도굴 위험이 있는 곳에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342년 미천왕 시체 납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0년 뒤인 374년 태어난 이 광개토 대왕이 스스로의 묘지를 자신들의 원수이자 강성한 모용선비, 즉 현재 하북성 서쪽에 있었던 이 전현 인근, 즉 고구려 중심지 북경에서 승덕 주변에 이 왕릉을 조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현과 북경은 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둘 수 없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왕릉이 파헤쳐지는 커다란 재난을 겪었기 때문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고구려는 한반도 동북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00년 동안 중원의 대표적인 정권들과 대결해서 살아남았고, 통전, 문헌통고를 보면은 고구려 전성기의 육천리 대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압록강 중류에 아주 편벽하고 좁은 곳인 지반시가 수도였다면은 고구려는 황하 이남의 중원 정권들과 다툴 일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육천리나 되는 영토를 다스리는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